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10월 말을 변곡점으로 가파른 금리 하락과 주가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에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매에 따라서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이 났고 바야흐로 언제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이냐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분석 시간에서는 과연 미 연준이 언제쯤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 또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참 이게 10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게,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지금 뭐 거의 V자로 반등을 했고요. 다우, S&P, 나스닥은 거의 지금 전고점이 14,440선인데 거의 지금 손 뻗으면 닿을 정도 위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코스피는 그거보다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2300 깨고 막 분위기 험악했던 거 생각해보면 지금 2500이 눈앞에 와 있으니까 상당한 변화가 있고요. 역시 코스닥도 코스피에는 못 미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승을 해 있습니다. 가장 큰 동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시장의 장세는 거의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올해 조금 승률이 좋잖아요. 올해 좀 감이 좋은데, 결국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변수가 이제 금리와 유동성이다 보니까 금리를 잘 보면 주가의 향방이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들어맞는,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 말에 금리가 이제 고점 좀 찍은 것 같다. 그 당시에 제가 어떤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지금 한 3주 전에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채 10년 7% 찍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제이미 다이먼한테 속았던 썰, 2018년도에 속았던 썰 말씀드렸죠. 그때도 제이미 다이먼이 4% 미국채 10년 간다고 했었는데 결국 3.8인가에서 그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속았었는데 요번엔 안 속는다. 제이미 다이먼은 시장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약간 어떤 제안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워닝을 주려고 7%라는 상징적인 금리를 얘기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빌 에크먼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 양반이 정확하게 미국채 10년 5% 넘어갔었을 때 트위터에 We covered bond short 이러면서 이제 숏 포지션 청산했다 한 이후로 이제 금리가 와장창 떨어지기 시작했고, 장기금리 고점 확인했으니까 주가는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지난주에 발표될 물가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생각보다 훨씬 안 좋게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끝났다. 이른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로 간다. 이러면서 금리 하락세가 상당히 가팔르게 진행이 됐고요. 이제 이 결과물로 결국은 최근에 이 빠른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제가 기본 출발을 이제 금리 매크로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볼 때 우리가 탑다운 방식도 있고 바텀업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부터 분석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이제 매크로를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판단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이 좋을 것이냐, 어떤 종목이 좋을 것이냐에 투자하는 이런 탑다운 방식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정답은 없는데 둘 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처럼 이 금리와 유동성이라는 매크로 변수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더 매크로와 이 금리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꼭 내가 채권을 투자하지 않다 하더라도 금리의 움직임, 유가의 움직임, 전체적인 환율의 움직임이 여러분들 실제 투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 매크로 얘기하면 막 지겹다 이러는데 절대 여러분 올해 이미 시장이 증명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뭐 한 107 갔던 게 103이 갔는데, 자,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10월 말에 이제 변곡점이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은 달러 인덱스의 변곡점은 오히려 10월 초였습니다. 그 당시에 달러가 이미 107 이상을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도 어쩌면 이제 금리가 좀 고점에 와가는 것 같다. 뭐 추가적으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을 시장이 하고는 있지만 가격 변수로는 충분히 반영된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이 달러의 움직임이었는데, 뭐 여지없이 달러가 더 못 강해지고 지금 뭐 10월 말 이후로는 이제 후두둑 지금 급락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결국은 제일 첫 번째 순서로 보면은 달러화가 먼저 변곡점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 10월 초에 달러화 고점, 그 다음에 10월 잠깐만요. 10월 언제냐? 10월 23일이니까 한 마지막 주 전에 이미 미국채 10년이 고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나스닥이 바닥을 찍은 게 언제예요? 지금 10월 26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스피도 바닥 찍고 상승한 거는 31일. 그러니까 거의 순서대로 우리가 달러화와 금리의 움직임만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의 주가 반등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저도 이렇게 빨리 올라올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11월 포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장기금리 고점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뭐 주식하고 채권 비중 늘려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충분히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조금 더 빨리 앞서서 예측할 수 있었던 어떤 요번 사이클에서의 비결 내지는 제가 보는 지표와 변수가 뭐냐, 어떻게 시장을 파악하고 있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박종현 박사는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구나, 이 프레임 자체가 어떻구나라는 게 저는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이고, 근데 항상 시장이 이른바 패션과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올해 장은 유독 이 금리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저처럼 매크로를 보는 사람들이 시장을 조금 더 잘 보는 건데, 이게 내년가도 이럴 거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 가면 이제 또 뭐 이른바 실적 장세로 가게 되면 또 바텀업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개별 기업 단에서 어디에 변화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색깔에 따라서 어떨 때는 바텀업 방식의 투자가, 어떨 때는 탑다운 방식의 투자가 유리한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다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실제 일생활도 하셔야 되고 직장생활도 하셔야 되고 뭐 사회생활 하셔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다 개인이 하면 얼마나 좋겠지만 하기 힘들죠. 저희처럼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유튜브 채널을 잘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탑다운과 매크로의 분석은 뭐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저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바텀업 측면에서 분석 잘하는 또 유튜브 채널이 있을 테니까 뭐 2개 정도 이렇게 번갈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시황 얘기하다가 이제 채널 홍보로 가버렸네요. 자, 어쨌든 최근에 이 주가의 V자 반등은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뭐 저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올 줄은 이제 몰랐다라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시장의 기대가 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젠데로 이제 이미 시장이 이제 관심이 옮겨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CME 패드와처를 보게 되면 12월 FOMC가 지금 13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100% 동결, 뭐 지금 뭐 이견이 없고요. 지금 보시면 내년 5월 정도 가면은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시장이 봅니다. 지금 벌써. 그 다음에 내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한 지금보다 내년도에 100bp 정도, 4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마켓 컨센서스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 페드와치의 이 금리 확률 변수를 보여드리는데, 요거는 그냥 시장의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상치가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시장에서 느끼는 금리에 대한 전망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보다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뭐 이미 7월
달이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던 것 같고, 제가 뭐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11월 내지 12월 정도에 금리 인상이 한번 있을 걸로 봤는데, 이미 시장 금리가 그거 선반영해서 지가 먼저 올라가 버려서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겠네, 이른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겠네, 이러면서 사실은 11월, 12월 금리 인상이 이제 뭐 무산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자,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거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미국 10년 금리가 5% 넘어가 있었을 때는 이른바 자기가 알아서 긴축적인 환경이 됐으니까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 미국 10년이 4.4%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불과 10월 23일부터 지금 11월 29일까지 한 달도 안 된 시간 동안 60bp가 금리가 하락했어요.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금리가 하락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낮아져 있으면 오히려 또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물가 지표가 지금 지난주 발표된 게 엄청나게 낮게 나왔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물가 예측 원래 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7월 달부터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12월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이어진다, 요것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그 내년도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년도는 이제 하락 흐름이라 헷갈리실까봐 올라갔다 내려간다라고 하면 논리가 헷갈리니까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렸다가 지난주 정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보는 내년도의 물가 전망 보여드릴까요? 이제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지금 9월 물가가 3.7 찍고 10월이 3.2로 살짝 떨어졌죠. 그다가 사실은 11월, 12월 살짝 올라갈 게 남아있긴 합니다. 이 기저효과 때문에. 그랬다가 내년도 이어져 쭉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내년도의 물가의 궤적입니다. 근데 요 기울기랑 뭐 조금 빠르게 떨어질 거냐 아니면 완만하게 떨어질 거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변수가 바로 유가예요, 유가. 근데 지금 유가의 흐름을 보시면 차트를, 유가가 어디 있을까? 제가 이거 유가 찾는데 맨날 헷갈려. 시트가 많아가지고. 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처음에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사우디가 유가 감산 얘기하면서 95불 갔었어요. 9월 말에. 기억나십니까? 이때가 사실은 가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컸던 시기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나 뭐 채권시장 다 망가졌던 시기고, 유가가 빠르게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간 게 10월 20일. 이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하면서 이제 뭐 이란이 개입할 수 있다.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면서, 사실은 이제 요때가 유가의 높이는 낮았지만, 야, 이거 이란이 개입하면 4차 중동 정제 펼쳐지면서 1차 오일 쇼크의 재현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바로 이 10월 20일께의 컨센서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공포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역설적으로 금리가 가장 높았고 주가가 가장 낮았던 시기였는데, 그 뒤에 보시는 것은 유가가 지금 72불까지 떨어졌어요. 지난주 금요일만 살짝 반등을 했지. 그래서 지금 현재의 유가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물가를 크게 끌어올릴 정도의 동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왜 떨어졌냐? 글로벌 경기의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 압력이 지금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거죠. 전쟁보다 무서운 수요 부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유가에 따른 이 물가 상승의 스파이크는 조금 가능성이 낮아진 것 같고, 다만 아직 변수는 있는 게, 여러분 다음 주, 그러니까 요번 주죠. 요번 주에 이벤트 중에 지금 보시면 수요일 날이 조금 중요 일정이 많아요. 왜냐면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이 미국과 영국의 추수감사절이고, 그 다음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래서 23일은 휴장이고 24일은 반장이에요. 반절밖에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지표가 이제 수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저녁에 발표되는데, FOMC 의사록도 있고 엔비디아 3분기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두 개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26일 날 일요일 날 발표되는 오펙 플러스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여기다 칠까? 예, 오펙 플러스 산유국 정상회담이 26일 날 일요일 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사우디가 현재 연말까지 원유 100만 배럴씩 감산하는 거를 만약에 내년으로 연기를 한다
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유가가 조금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유가가 사실은 지금 얼마 4% 급등한 이유도 이제 이 26일날 회의에 대한 경계감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유가가 좀 반등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현재 사우디 입장으로는 이른바 재정 유가를 못 맞춥니다. 지금 유가로는 사우디가 앞으로 필요한 뭐 네옴시티 건설이라던가 또 지금 그 사우디의 그 국영 그 석유 회사 있잖아요. 아 뭐야 갑자기 요즘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네. 사우디의 국영 석유 회사 있죠. 예, 그거를 지금 이제 상장해놨는데 추가적인 유상증자 계획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이라도 유가를 좀 올려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26일 날 뭐 사우디의 감산 발표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의 오펙 국가들로서는 최근에 유가 하락이 달갑지 않기 때문에 뭔가 공급을 좀 더 줄이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금 유가가 반등할 수 있고 테크니컬리 봤었을 때는 금리도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그리고 주가도 반등 속도가 너무 빨랐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숨고를 수는 있습니다. 1차 뭐 1, 2주 정도는. 근데 그거는 못 맞추니까 뭐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큰 그림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나고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거냐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가면서 일단은 유동성 랠리가 나타났고 이 유동성 랠리가 언제 끝날 것인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는 시장이 배드 이즈 굿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경제지표가 안 좋고 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연준의 긴축이 끝나니까 오히려 이건 좋은 거다. 이러면서 배드 이즈 굿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배드 이즈 굿이 아니라 배드 이즈 정말 배드라고 반영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되면은 주식은 다시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현재로서 저는 한 내년도 한 1분기 정도이지 않겠냐 이렇게 감만 잡고 있고요. 근데 참고로 요즘에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거의 시장의 반응 속도가 LTE급이에요. LTE급.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한 방에 반영해버리고 요번에 올라올 때도 사실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또 상당 부분 이 유동성 장세 또는 금리 인상 끝나고 이제는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까지도 끌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는 잘 모르겠어 정확하게. 왜냐하면 6개월에 걸쳐서 반영돼야 되는 재료가 한 달 이렇게 그냥 응축돼서 반영이 돼버리니까 시장의 정보가 그만큼 빨라져서 예전보다는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른바 이 시장의 효율적 시장 가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뭐 약형이냐, 뭐 중형이냐, 강형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가격이 그 모든 현재에 나와 있는 재료들을 다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은 이제 철저하게 랜덤워크, 갈지자 행보로 어떻게 갈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인데, 뭐 시장이 완벽하게 그러진 못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시장은 정말로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떠한 정보나 재료나 예상의 반영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그래서 시장의 색깔과 움직임이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맨날 쳐다보고 있는 없잖아. 뭐 이런 걸 하지. 어떻게 그 개인 투자분이 이거 일일이 쫓아가면서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사실 난이도가 매우 높아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 뭐 제가 최대한 어쨌든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리니까 한 주 단위로 이런 변화 흐름들을 제가 잘 짚어드리니까 여러분 잘 쫓아오시면 되고요. 뭐 제가 계속 몇 주 전부터 얘기하는 게 안 보면 손해다. 제 영상은 안 보시면 손해라는 거를 아마 저희 구독자는 이제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그냥 거의 제가 한 저녁 시간 이전에는 대부분 영상을 마무리하니까 그냥 뭐 저녁이든 뭐 늦어도 월요일 아침이든 출근길에 이렇게 쓱 들으시면 안 보면 손해고 들으면 이익이니까 하여튼 잘 봐주시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제 물가에 대한 전망이 요렇다. 그런데 요거는 사실은 조금 노멀한 전망인데
지금 물가에 대한 전망이 시나리오가 제가 1이 있고 2가 있어요. 이 빨간색이 1입니다. 원래 봤던 궤적 요렇게 좀 올라갔다가 그래도 12월 달까지는 물가 살짝 올라가는 텀이 있다가 내려가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그냥 아예 꺾여서 계속 흘러내리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요 두 개의 차이는 유가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아까 예고했던 것처럼 그 26일날 있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유가가 좀 크게 다시 반등을 한다. 지금 현재 유가가 한 76불 정도 되는데 얘가 다시 80불 이상 뭐 이렇게 80불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 향후 물가의 궤적은 지금 요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요 궤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니다. 유가는 그냥 계속 현재 수준 내지는 흘러내린다라고 하면 요 궤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 다든 물가는 인플레이션 환경은 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중요한 게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냐 이제 요 부분 하려다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2%대 물가에 확실히 도달한다는 확신이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뭐 CPI 기준으로 3% 이하로는 물가가 좀 떨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내년도 한 3월 정도, 늦어도 내년 6월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하로 예상을 합니다. 예, 제가 지금 뭐 미리 말씀드렸어요. 물론 뭐 이게 바뀔 수는 있으니까 제가 업데이트는 하겠는데,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향후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은 3월 내지는 6월께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땡겨지거나 좀 늦어지거나 하게 되면 제가 또 실시간으로 바뀐 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제 물가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내년도 3월 내지는 6월 정도 가면 연준 입장에서는 야, 그래, 이제 물가가 정말 잡혔나 보다. 2%대에 좀 올 수 있겠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다만 그 금리가 하락하는 게 당장은 주식시장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막상 가보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제가 이제 너무 긴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뷰를 이해하는데 혼란이 있을까봐 웬만하면 이제 그 사이클 단위로만, 그러니까 상승할 때 상승만 얘기하고 하락할 때 하락 얘기만 하는데, 조금 길게 얘기하면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주가의 랠리가 유동성 랠리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가야 전고점을 뭐 잠깐 뚫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가가 전고점을 뚫고 가는 정도는 저는 보진 않아요. 저는 그냥 너무 많이 떨어졌고 인플레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반영됐는데 그게 또 너무 과했으니까 지금 올라가는 정도인데, 결국은 고금리에 따른 경기 충격이 한 번은 있을 거고,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보면은 금리가 인하된 이후에 오히려 경기 충격이 오더라. 시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상반기 이후는 조금 시장을 어둡게 보는데, 그건 또 내년도 막상 가보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얘기들 너무 지금 세게 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지금은 유동성 랠리, 산타 랠리가 조금 일찍 왔다. 그래서 10월 말부터 뭐 연말 내지는 내년도 초까지는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모두 유리한 환경이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의 첫 번째 시기는 현재로서는 미국 물가가 3% 이하로 확실하게 떨어지는 대략 내년도 3월에서 한 6월 사이 2분기 내외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 제 뷰를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관련해서 참 재밌는 게 지난주에 UBS, 스위스의 가장 큰 은행이죠. 그 얼마 전에는 아마 그 스위스 그 어떤 무슨 은행 하나 인수도 해갔잖아요. 그 좀 잘못돼가지고. 아유, 여러분, 제가 요즘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 이게 자꾸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큰일 났네. 아시죠? 그 SVB 그 사태 터졌었을 때, 크레딧 스위스 이제 문제 생겨가지고 UBS에 인수됐어요. 하여튼, UBS가 그 글로벌 IB 중에 스위스계 중에서도 이제 어쨌든 그 방국계나 끼는 큰 애들인데, 지금 얘네들이 콜을 좀 세게 하고 있는데,
뭐라고 콜을 하고 있냐면 UBS가 지금 어디 있어? 예, 기사를 보니까 비슷하네. 내년 3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그리고 연말에는 2.75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는 진짜 공격적이네. 지금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해가지고 내년 연말에 기준금리가 2.5 정도면 지금 5.5니까 300bp 떨어뜨린다는 얘기거든요.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거의 내년도 미국 경제 그냥 뭐 하는 걸로 지금 보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에 반해서 이제 반대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게 그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가 내년도 금리 인하 첫 시기가 내년 4분기다. 그리고 25bp 인하하고 말 거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극단적이죠. 지금 UBS는 내년도 3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해서 200bp 낮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내년 4분기에 25bp 한 번 인하하고 말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극단으로 갈리고 있고, 마켓 컨센서스는 내년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내년 연말에까지는 한 100bp 정도 낮출 거다. 약간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제 견해가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제 견해는 일단 첫 번째 금리 인상은 3월에서 6월 사이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금리 인하 폭이 중요한데, 뭐 내년에는 물가의 어떤 여전히 고물가가 이어지기는 해요. 그 2%대의 물가가 이어지긴 하는데, 내년도는 저는 굳이 손을 들자면 골드만삭스보다는 UBS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제 뷰는. 물론 UBS처럼 그만 저는 한 150bp 정도 볼게요. 그냥 내년 3월에 첫 금리 인하해서 내년 연말에 한 3.0 전후 정도가 아마도 미국 금리이지 않을까. 150bp 정도가 일단은 제 뷰인데,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으니까 일단은 그 정도로 내년도에 통화정책 사이클이 좀 바뀐다. 그리고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빠르고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단언컨대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경기가 그만큼 망가진다는 얘기니까 주식시장에 좋은 뉴스 아닙니다. 여러분 금리 인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금리 인하는 안 좋아서 하는 거지 좋아서 하진 않아요. 특히나 내년도 11월에 지금 대선이 있는데 아마 뭐 현 바이든 정부도 경기에 대한 어떤 민감도를 높게 가져갈 거고 대신 물가도 지금 그 좌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여전히 2%대 중반인데 금리를 빠르게 내린다는 얘기는 물가하고 자시고 지금은 뭔가 경기의 위기 상황이 불거지니까 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UBS의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내년도에 뭔가 경기의 위기급의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아직 시간 많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도록 하고, 골드만삭스처럼 내년도 4분기나 가서 금리나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과 같은 연준이 얘기하는 하이 포 롱거가 이어지는 건데, 사실 저는 하이어 포 롱거의 뷰는 지금 접었어요. 원래 저도 다음번 금리나 사이클까지는 시간 많이 걸릴 거고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라는 게 제 얼마 전까지의 뷰였는데, 최근에 저도 좀 뷰가 바뀌어가지고 미국의 물가 지표를 다시 전망해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특히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잖아요.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그 6개월 정도 플러스다가 마이너스로 가면서 미국의 소비 여건도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 같고, 요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 소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세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거 보면은 조금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연결고리 키는 마지막 퍼즐은 미국의 고용지표입니다. 결국은 실업률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의 고용지표가 이제 악화되면 그게 빠르게 생각보다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보면은 주간 실업수당이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고용지표가 망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조금 둔화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초에 발표되는 11월 고용지표 얘기할 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미국 고용시장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드릴 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 따라서 내년도에 미국이 침체가 빠르게 오면서 가파른 금리 인하일 건지 연착륙하면서 완만한 금리 인하 있을 건지 이 부분이 결정이 될 거고 그 판단은 우리 내년 초에 가서 하십시다. 지금은 뭐 아직 너무 이르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랠리 환경이고 지금 12월 FOMC가 중순에 있으니까 그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는 게 거의 이제 밝혀지고 기정사실화 되면 아마 시장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다만 너무 가파르게 왔으니까 1, 2주는 조금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은 우리 10월 말에 주식 사고 채권 샀다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채권 금리도 단기에 너무 가파르게 급락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 미국 10년 금리보다 우리 10년 금리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10년 금리는 4.4가 고점인데 3.8, 60bp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영상 얘기할 때도 주식은 미국 주식이 셀 거고 채권은 한국 채권이 더 셀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시장은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진다고 보고요. 일단 연말 연초까지는 현재의 그림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 다만 너무 가파르게 왔기 때문에 다소간의 숨고르기는 한 1, 2주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뭐 그 부분은 이제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시장의 이제 기대감이 벌써 이제 언제 금리 인하하느냐로 이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금리 인하가 눈앞에 오기 전까지는 항상 시장은 아전인수격으로 좋은 거를 취하려고 하니까 채권은 채권 나름대로 야 금리 인하가 빨라진대 하면서 아마 최근에 금리 하락세를 정당화시키려고 할 거고 주식은 주식 나름대로 아니 뭐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도 좋지 이러면서 둘 다 서로 아마 동상이몽을 꿀 가능성이 크고 내년도 초 이후에 가서 아마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주식보다는 채권 쪽에 가깝다. 채권 쪽이다. 채권은 계속 금리가 하락하는 쪽, 주식은 상승했다가 조금 다시 조정받는 흐름이 올 건데 그건 내년이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혼란스러우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스토리가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고 과연 금리 인하가 이제 언제쯤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빠르면 내년 3월, 늦어도 내년 6월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돼서 내년 연간으로 대략 100에서 150bp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일단은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주식이건 채권이건 시장에는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다만 1, 2주 정도는 너무 최근 가파르게 주가와 채권이 움직였으니까 숨고르기는 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저도 지금 갑자기 코트를 입으려다가 패딩으로 넘어갔는데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일요일에는 항상 우리 금태연구소 채널을 기억을 해주시면서 여러분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일요일날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